브랜딩 기획 2기B 현장에 대해서 견적서 공개를 할 텐데요. 이 지금 견적서 공개를 하는 데 있어서 뭔가 여기 제가 할 얘기가 좀 많아요. 지자체마다 건축을 바라보는 시각이나 관점이 굉장히 틀려요. 그 지역의 역사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이 현장이 좀 그랬어요. 한번 들어볼게요. 안녕하십니까. 미치미친다 강성의 아큐노TV 박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제가 현장을 나가야 돼가지고 작업복을 입었는데 오늘 몸이 또 안 좋아요. 이게 이 강행구인데 지금 오늘부터 쭉 강행구인데 이 또 몸이 안 좋아가지고 또 누가 들으면 변명인 줄 알겠다. 딱 하필 강행군 해야 되는 이 시기부터 또 몸이 또 안 좋으니까 아파가 될 게 아닌데 아무튼 자꾸 아픕니다. 아프면 안 됩니다. 이 몸 관리 잘해야 돼. 맨날 운동하고 헬스 하는데 왜 아픈데 도대체. 아무튼 진행해 보도록 하고요. 자, 오늘은 견적서를 공개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이게 앞서가지고 요번에 올린 경영 가이드 호응이 좀 좋으셨던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그런 시스템들을 제가 계속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어요. 회사 내부적으로. 왜냐면 제가 실무자일 때와 대표로서 모든 업무를 관할할 때와 조금 다르다라는 걸 좀 사뭇 느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실무자일 때는 그 현장에 대해서 개미 몇 마리까지 사는지 사실 알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정도 정보만 가지고도 충분히 모든 내용을 파악을 했단 말이에요. 왜냐면 정보가 있으니까 나에게. 근데 대표로 있을 때는 사실 모든 정보를 상세하게 알 수가 없죠. 그렇다 보니까 내가 만든 서류인데 왜 이렇게 부족하게 만들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서류들이 몇 가지 있다 보니까 제가 보완을 합니다. 실무자가 아닌 사람도 이 표나 이 서류를 봤을 때 충분히 그 현장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서류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게 프로페셔널하고 스페셜리스트하고 조금 다르죠. 프로페셔널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한 분야에 대한 전문가예요. 건축사다 그러면은 그 건축 설계 관련해서 굉장히 빠삭하게 알아야 되고, 구조기술사다 하면은 그 구조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이 안전성 검토를 또 해야 되는, 뭐 디자이너면 디자인에 국한해서 본인의 어떤 철학을 담고 하는 그런 어떤 프로페셔널, 이렇게 전문직이고, 부장급 이상 임원들일 경우에는 약간 스페셜리스트가 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부장까지 승진을 했지만 부장으로 승진을 했을 때부터는 전체를 볼 줄 알아야 돼요. 나무 한 개를 보는 게 아니고 전체를 봐야 된다. 전체적으로 조금씩 다 알아야 되는 거지 이게. 지금 공무팀 현황이 이렇고, 지금 재무팀 상황이 이렇고, 디자인팀의 뭐 어떤 상황은 이렇고, 뭐 설계팀에 이런 문제가 이슈거리들이 있었다. 나는 예를 들어 공무부장이다. 난 공무부장으로서 이런 문제가 있었을 때 난 이렇게 해서 일을 미리 처리해야 되겠다. 직원들을 미리 전달해 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어떤 스페셜리스트란 말이에요. 회사 돌아가는 전체를 다 알아야 되는. 그래서 스페셜리스트가 그 서류를 봤을 때 같은 분야가 아님에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항을 토대로 이제 서류를 만들다 보니까 조금씩 업그레이드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실무자들이 직접 쓰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직접 써서 유용하다고 생각되는 프로그램들을 소개를 하는 거니까 아무래도 인기가 좋은 것 같아. 실제로 써보면 좋거든. 그게 한번 쓰면 빡 정리가 돼 보거든. 저는 돈 쓰면서 배웠어요. 돈을 땅바닥에 척척 던지면서 실수를 하면서 배웠다 이 말입니다. 지금 건축을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인테리어를 하시는 그런 같은 업계에 계시는 그런 분들이 실수 없이 바로바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시행착오를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서류를 공유해 드리는 거니까 잘 쓰시고 좋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걸 보내드린다고 해서 저한테 도움되는 게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사실 단 한 개도 도움되는 거 없고, 순수한 마음에 이 서류를 보고 회사 경영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올리는 거니까 뭐 좋게 써주시고, 뭐 마음에 안 든다 해서 뭐 이따위로 만들어놨는 이런 건 하지 마시고 그냥 마음에 안 들면 버리시면 되고, 아깝습니다. 아까운데 글이 써주시면 감사하겠다 생각이 되고, 또 그 외에 이제 조금 더 회사가 커지니까 뭐 이런 게 있어요. 1억대 대표, 5억대 대표, 10억대 대표
15억대 대표, 30억대 대표, 50억대 대표, 100억대 대표, 200억대 대표, 300억대 대표, 500억대 대표. 매출 규모의 수준에 따른 역할과 수준에 따른 책임도 막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책임과 어떤 무게감에 따라서 서류가 더 긴밀해지고 더 완벽해져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지다 보니까 100억대 회사일 때까지만 해도 별 신경 안 썼던 부분들, 뭐 예를 들어 안전이라든지 그리고 현장에서 사용되는 비품의 관리라든지 재고 자산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제가 좀 챙기게 되는 거죠. 망치가 현장에 필요한 거예요. 망치가 필요해. 그럼 망치를 산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부서지지 않는 한 영원한 건데 이걸 갖다가 또 잃어버린다고. 그럼 또 사야 되는 그 돈이잖아. 또는 이게 관리가 안 되면 망치를 내가 우리 집에 들고 갈 수도 있잖아. 다른 작업팀이 들고 갈 수도 있고. 장갑 같은 경우에도 막 몇 다스씩 사가지고 내 집에 갖다 놔면 누가 할 거고 그거를. 모르잖아요 그게. 체크를 하고 관리를 해야 이 물건이 나갔을 때 누구한테 나갔는지 챙기게 돼 있다고. 책임 소재가 따르니까. 소장이 핸드폰이라는 장비를 들고 있는데 저희 뭐 하청에서 소장님 죄송한데 이 핸드폰 한번 빌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근데 이게 관리가 안 되면 덕일이 빌려준다고. 근데 이거를 본사에서 관리하고 책임 소재를 지어주면 야 빌려가라. 몇 시에 빌려갔노? 몇 시에 가올래? 언제 가올래? 야 알겠다. 네가 빌려갔다. 사인해라. 그리고 들고 와서 반납하고 나서 사인해라. 알았지? 내 눈앞에 딱 갖다 놔가 사인해라. 일이 된다고. 그러니까 본사에서 그거를 관리하고 감독하고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현장 관리가 되고 안 되고 따라 틀린 거예요. IT도 굉장히 발전해서 현장에서 딱 출근 도장 찍으면 본사에서 알 수가 있어 또. 그렇게 해서 몇 시에 출근했고 몇 시에 퇴근했고는 알아야 되고 그리고 조금 매출 규모가 작을 때는 소장님들이 힘들게 일하시고 일요일 없이 일하시니까 타설하고 다음날 양생할 때 쉬세요 했는데 사실은 관리가 돼야 된다는 거지. 이게 악용 사례가 빈번히 나타나더라고. 관리가 안 되니까. 현장에 있는 줄만 알았는데 현장을 잠시 비운다든지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이런 관리가 필요하다. 이게 매출 규모에 따라서 신경 써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들 영입도 좀 사실 좀 많이 했어요. 공무에 대한 전문가, 설계에 대한 전문가, 뭐 디자인에 대한 전문가, 어떤 브랜딩에 대한 전문가, 뭐 이런 전문가들을 각자 계속 초빙해서 제가 한 현장에 대해서 또는 몇 개 현장, 한 3, 4개 현장에 대해서 커버해라면 제가 커버는 다 할 수 있는데 지금 그런 사항이 안 되고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제가 다 이 케어가 안 돼요. 저하고 클라이언트의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저만큼의 생각을 못 할지라도 그래 전문성을 가진 그런 프로페셔널들이 직접적으로 관여하게 되면 고객 만족도는 좀 더 높아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보다 나을 수도 있으니까. 자, 그렇게 생각하고 회사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은 브랜딩 기획 2기 B 현장에 대해서 견적서 공개를 할 텐데요. 이 지금 견적서 공개를 하는 데 있어서도 뭔가 여기 제가 할 얘기가 좀 많아요. 지자체마다 건축을 바라보는 시각이나 관점이 굉장히 틀려요. 그 지역의 역사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이 현장이 좀 그랬어요.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원가가 이 정도 나와요. 8.7억 나오죠. 근데 건축주하고 저희하고 계약한 금액이 이윤을 다 포함해도 8.7억이 안 넘어요. 여기서 이윤이나 이런 세금들이 추가가 되면 9.5억은 충분히 훌쩍 넘어갈 수 있다. 그러면은 박준혁이가 손해를 보고 니 공사할 기가 이 말을 할 줄 알았죠. 그게 아니에요. 뺄 거는 뺍니다. 여기서. 예를 들어서 9.5억이 넘어간다. 그러면은 클라이언트는 9.5억을 생각 안 하고 예컨대 뭐 8억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럼 1억 5천만큼 로스가 비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냐? 그리고 왜 이렇게 금액이 높게 나왔냐? 준혁아 네가 하는 거 보통 그 원가에서 넘어가지 않잖아. 왜 이만큼 넘어가게 되는데? 라고 의문점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클라이언트하고 정해진 금액은 나와 있어요. 근데 왜 이 견적서를 들고 왔냐면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들고 온 겁니다. 한번 볼게요. 왜 견적 금액이 많이 나왔냐라면 규모에 비해서 토공사랑 골조공사 비용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토공사하고 콘크리트 공사가 비싸지다 보니까 가설공사도 비싸지게 된 내용들이 있는 겁니다. 가설공사에서 자 보세요. 시스템 비계가 6,700이 나왔어. 이게 왜 평형 때 비해서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건데 일단 첫 번째로 옹벽이 많다. 왜냐면 스테이의 가장 중심이 돼야 되는 프라이빗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옹벽으로 안 하고 막 나무로 대체하고 이렇게들 하는데, 그렇게 결국에는 옹벽으로 디자인을 했고 클라이언트도 옹벽으로 만족감이 높았기 때문에 옹벽으로 하게 됐어요. 그리고 토공사 같은 경우에도 옹벽이 많으니까 텁하고 터 내메우고 하는 부분, 그리고 여기 현장이 디자인 설명한 거 들어보면 말씀드려 놨을 텐데, 여기가 산이란 말이지. 산이다 보니까 자, 이만큼 깎아내고 집을 짓고 이만큼 깎아내고 집을 짓고 뭐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토목비는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디서 문제가 생겼냐면, 골조 공사에서 금액이 높아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는 옹벽이라면 첫 번째가 이렇게 바닥이 있고 이렇게 옹벽을 치고 이렇게 기초를 치고 집을 짓는 형태예요. 이게 제가 생각하는 옹벽이란 말이죠. 첫 번째가 이거. 두 번째가 여기 바닥이 있고 건축 기초로 있죠. 건축 기초를 이렇게 칩니다. 칠 때 이 옹벽만큼 같이 길게 치는 거예요. 바닥 기초를 길게 치고, 그러면 여기에 집이 생기고 여기에 옹벽이 생기게끔 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가 나무가 들어간다. 그러면은 이렇게 붙일 수는 없지만, 나무가 안 들어가는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붙여내 버린다고. 자, 이렇게 T자 이렇게 붙여내 버리면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진 않는단 말이에요. 제가 생각한 범위 내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2번. 근데 지금 여기 현장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역사적으로 상세태가 많이 일어났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옹벽을 그냥 옹벽으로 봐줄 수 없다. 따로 국박 옹벽 안 된다. 기초랑 붙어도 안 된다. 그러면 토목 옹벽으로만 설치해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반 그냥 건축 옹벽과 토목 옹벽의 차이는 1.6배 정도 나요. 1.6배. 토목 옹벽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바닥이 있고 옹벽이 있고 쭉 빼뜨기 와서 펀치라는 게 있고, 자, 이렇게 설치가 돼요. 이렇게 옹벽이 설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300에서 한 500 정도의 그러니까 하방이 두꺼워야 되는 거예요. 토사가 확 밀면 이게 확 넘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밑에 쪽이 두꺼워요. 그걸로 부족해서 헌치라는 것까지 넣습니다. 이게 헌치. 그러면서 밑에 하방을 두껍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일반 건축 옹벽이랑 다르게 기초판이 쭉 길어요. 그리고 법적으로 1m, 기초로부터 1m가 땅바닥에 묻혀야 되는 거예요. 옹벽이 이렇게 밑에 키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게 기초예요. 이렇게 해서 건물을 지어 올리는데 기초가 일단 더 내려가야 되는 거지. 1m가 묻혀야 되니까 흙을 더 파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상황인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건축은 이렇게 건축물은 형성이 돼요. 바닥으로부터, 여기 바닥이 어디냐면 여기라고 가정할게요. 여기 바닥이라 했을 때, 그러면 여기 1m가 묻혀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1m가 뭉치고 그 밑으로 기초가 있어야 한다. 50cm부터 1m. 이 묻혀야 되다 보니까 기초랑 이렇게 같이 칠 수가 없는 거예요. 더 파서 토목 옹벽을 치고 바닥 기초를 쳐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지는 거예요. 아, 요거 빠졌네. 요 키도 이게 들어가요, 키. 그러니까 이 두 배 공사가 되는 거예요. 이게 텁하게도 2번 해야 되고, 옹벽도 기초도 2번 쳐야 되고, 막 이렇게 복잡하게 일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일 모레 올라가서 지자체 그 간청에 계시는 공무원들이랑 협의를 해볼 겁니다. 아, 여기 힘도 안 받는 곳이고, 멀거이 그냥 땅바닥인데, 산도 아닌데, 내가 이렇게 꼭 설치를 해야 되냐, 얘기를 해서,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은, 되는 방법으로 옹벽의 형태를 변경을 시키든지, 아니면 될 수 있게끔 하든지, 아니면 클라이언트랑 협의해서 조금 바꾸든지, 다민을 다른 형태로 만들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왜 이렇게 지금 요구를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 이렇게 할 이유가 없는데 굳이 이렇게 하면 비용만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안 그래도 건축비가 높아서 지금 우리나라 난리인데, 모르겠어요. 설계사들은 공무원하고 싸우기가 입장이 난처해요. 허가를 내려주는 사람 말 들을 수밖에 없고, 허가를 내려주는 사람한테 막 이렇게 따지기가 힘들어요. 근데 뭐다? 저는 가서 따진다. 바로 그냥 가서 누워 빗깁니다. 이게 어떻게 그렇게 되냐고. 건축비 네가 줄 거냐고. 저는 바로 누워버립니다. 제가 봤을 때는 공무원하고 협의하면 조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설계사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어떻게든 또 추가금 없이 진행하려면 마술을 부려야 될 거 아닙니까?
다른 방법으로라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클라이언트는 그렇게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은 상황이긴 하나, 이 견적서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해서 금액을 맞출 거라는 얘기인 거예요. 견적서는 이게 맞아요. 토목 공백으로 하면 이 금액이 나오는 건 맞습니다. 견적서 보면은 다 상세하게 표기를 해놨기 때문에 참고하실 수 있어요. 자, 토목 부분만 해서 1억 3천, 2억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대폭 줄이면은 한 50%는 줄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50% 이상 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인테리어 별도라고 잡혀 있는데 클라이언트하고는 얘기가 다 된 사항입니다. 선정우 대표 컨펌 돼 있는 이 부분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3천만 원 범위 내에서 침대랑 소파, 어메니티, 침구류, 조명, 그리고 소품 이런 걸 우리가 구매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저하고 클라이언트하고도 협의를 봐야 되고 저하고 우리 직원들 사이에도 디자이너하고도 협의를 봐야 되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대표 컨펌이라고 작성해 놓은 거고요. 나머지 뭐 기타 공사, 이게 기타 공사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하루대도 있고 수영장도 있고. 수영장 공사는 사실 생각보다 비싸요. 수영장이 방수해야 되고 마감 처리까지 해야 되는 그 사항 자체가 비싸고, 구조물 공사보다 사실 설비 공사, 여각이라든지 전열교환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비싸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용이 좀 높아지는 사항이 있다라고 하시면 되고, 나머지 견적은 우리가 이때까지 보내드리는 견적과 비슷하다라고 보면 돼요. 금액이 오버가 되면 어떻게 금액을 맞춰내고, 어떤 식으로 디자인을 바꾸고, 어떻게 관청이랑 협의하고, 이게 안 되면 되게 해야지. 맞잖아요. 건축법도 코에 걸면 코고 귀에 걸면 귀걸이에요. 된다고 법규본도 막 하다 보면 되는 방법을 찾아낸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일반인들, 클라이언트들이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전문가가 아닌데. 저희한테 돈을 주고 이런 일을 시키는 이유는 이런 일을 해라고 우리한테 돈을 주고 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 만들어냅니다. 한번 신기하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딱 되는지 한번 진행해서 내일 올라갔다 와서 또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브랜딩 기획 2기 B연장과 비슷한 어떤 꿈을 꾸고 계시는 그런 클라이언트들이나 미래의 건축주분들은 이 견적서 참고하셔가지고 이 정도 비용이 들어가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댓글 달아서 3일 만에 빨리 가져가세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